서울여대 2008 수시 5점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도표 문항 하나하고 언어 서술 이렇게 두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분량 제한이 없는 대학이고 도표는 반드시 그 모든 내용을 언급을 해서 그 도표의 의미를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서술도 제시문의 각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자신의 견해 부분을 좀 더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대학이 서울여대입니다. 분량을 충분하게 쓰되 밑줄친 원고지가 제공이 될 겁니다. 첫 단락 시작할 때 충분히 띄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해 주십시오. 이때의 핵심 주제는 외국인의 증가의 원인 그리고 현황을 서술하고 도표 분석이겠죠.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다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돈과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문항 보면서 답안 전개해 보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외국인 증가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도표가 원인 혹은 현황과 연결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외국인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것을 막연히 쓰기보다는 경제 분야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분류를 해서 써주면은 정리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원인과 현황에 대한 단락 하나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락 하나 그리고 영향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또 분류해서 서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도표가 시사하는 함의점을 보겠습니다. 도표 하는 외국인 증가의 원인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의 임금 지수가 외국인을 증가하는 하나의 그 바탕이 된다. 이러한 분석을 요구를 했을 것이고 학생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임금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안 되고 임금 지수 즉 임금 수준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가 어디 일본, 미국, 영국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제조업 분야에서 뭐가 인력이 부족함으로써 임금의 상승폭이 다른 영국, 미국, 일본보다 두드러진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내국인들이 3D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게 되면서 이 분야의 임금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즉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변동폭이 높아지면서 기타 제3세계에서 선호하는 국가의 그런 유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는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3D 분야에서 그런데 그것을 채워줄 인력이 부족한 현상 때문에 임금 지수가 높아지고 이것은 외국인 증가의 원인이 된다. 이런 분석을 요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제시문 나와도 원인에 해당하겠죠. OECD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가 한국이 소요 연수를 볼 때 7에서 14%로 가는데 18년 가장 빠르죠. 그 다음에 14에서 20%로 가는데 8년. 그래서 줄 잡아 어림 잡아도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가량의 높은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것은 곧바로 뭐다?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현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 이런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이 불가피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 해서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보다 빨라지면서 청장년층의 노동 인력 부족이 외국인의 증가를 하나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이 부분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3배가량, 3배 이상의 이 정도의 표현을 해주시면 다른 나와 비교 서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다와 라와 마는 현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반부 기술에서 증가 현황을 객관적인 수치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이고 이 수치에서 보면은 2002에서 2003으로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국제 결혼 증가 추이에서 2002에서 2003 부분에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부터 외국인의 어떻게 비율이 증가하고 그중에 국제 결혼의 증가 추이도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부분의 정도 연도 표시 2002년에서 2003년 정도 해주시면 될 것이고 외국인 비율 그리고 국제 결혼의 건수의 급증 추세 이 정도를 다 알아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류 외국인 현황을 봤을 때도
이 비율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많은 것이 외국인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어떻게 노동을 위해서 체류를 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외국 국적의 동포 부분도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선족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가 10%가량을 또 차지하고 있는 현황의 분석, 이 부분이 어디 제시문 마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로 어떻게 근로나 노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결혼을 통한 이런 생계형의 그런 외국인 체류가 높아지고 있고, 뭐에 비해서 유학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다. 이 부분을 마이 메시지로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부 외국인 증가의 원인의 큰 축은 바로 첫 번째가 제조업 분야의 인력 부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령화, 이 부분이 원인이 돼야 될 것이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현황을 봤을 때는 바로 한국에서 뭐한다, 노동이나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것은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한 증가 추세로 확인된다. 이렇게 현황을 분석해 주는 것이 전반부 서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외국인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제 부분에서, 그리고 두 번째 문화 부분에서, 그리고 세 번째 정치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언급해서 나누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개개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론의 일반적인 말 정도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서술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영향에서 첫 번째, 일단 경제 부분에서 취약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3D 업종 분야의 노동을 누가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해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결국 이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잠식함으로써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갈등의 소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이미 3D 업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또 일하는 인력이 있는 만큼 단순히 이들이 대체하기 때문에 반갑다는 것보다는 또한 잠식과 위험, 그래서 경제 갈등의 가능성도 함께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문화 부분에서는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다문화 가정의 문제, 그렇죠? 한국 문화의 고유성, 이런 것을 고집하던 과거의 고유의 정체성에서 좀 더 세계화되고 다변화된 그러한 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은 바람직하고, 역으로 이런 문화 부분에서 한국인이 보여주는 여전히 배타성의 문제, 이런 것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요소로 남아있는 부분,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면 한국인들이 많이 옅어지긴 했지만 색안경을 보고 있는 이러한 문화적 긴장과 갈등, 충돌의 양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 다양성이란 측면도 있지만, 또한 한국 문화가 주류가 되고 그들이 어떻게 비주류가 되면서 주류와 비주류의 긴장과 혼합의 양상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힘이 강자인 한국 문화가 여전히 주류 속의 입장에서 그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긴장관계가 해소되느냐,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국 LA 폭동에서 백인과 흑인 문화의 충돌, 이런 것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3번 정치 분야에서 아직은 이들은 임금과 노동 분야에서 전력하고 있는 만큼 정치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점점 한국인 어떻게 결혼의 이민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한국에서 한국민화되면서 하나의 정치적인 그러한 자기 이해관계의 집단으로 점점 성장하면서 자기 이해 등을 나타내고, 기존 정치의 한 축으로서 그리고 한 부분적인 요소와 변수로서 서서히 부각하게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우리 개개인들은 이제 한국의 이런 세계화란 대세 속에서 고유 혈통문화, 그리고 한국의 고유성과 정체성이란 이런 폐쇄성에서 좀 더 벗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일어나는 광대한 그러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과 혹은 순기능의 모습을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매듭 서술을 맨 마지막에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분
정치, 경제, 문화 부분에 있어서 양면성 등을 같이 서술을 해주시면서 개방적이고 그리고 좀 더 포용력을 갖고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 정도의 매듭 서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예대의 경우 좀 더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또 교육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바로 농어촌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이제 교육의 문제, 학교에서 왕따가 되고 뭐 이런 문제를 서술하셔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학생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그러한 영향의 양상을 충분한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고 서술하는 것 이것이 후반부 서술의 관건이 됩니다. 설명 마칩니다. 문항 2번에서는 제시문을 참고하여 돈과 행복의 관계를 기술하고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와 방향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세 단락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첫 단락에서는 그 관계를 분석하되 제시문을 토대로 하시고 두 번째, 이것이 왜 낮은지는 역시 제시문에서 추론을 하시고 3번, 해결 방안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시문의 키워드가 파악이 돼야 될 것이고 각 제시문별로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아주 미묘한 얘기죠. 돈이 행복을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프랑스를 보면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만족하진 못했다. 그렇다면 돈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은 분명히 뭐다? 만족을 보장하는데 그 만족의 양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행복, 즉 만족을 보장을 하는데 만족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어느 수준까지라고 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생계, 극빈의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곧 생존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행복 그 자체가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돈의 한계적 효용가치, 행복과 만족에서 주는 돈의 효용가치는 축소되어서 그 효용가치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제 그때 그것은 삶의 만족과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분법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 수준에서 돈은 일정한 생존을 위한 행복의 지수가 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돈은 곧 돈의 팽창이 행복의 그대로 비례적 팽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이 체감한다는 뜻이겠죠. 이때부터는 돈이 급속하게 늘어도 행복은 어떻게 그럭저럭 근근히 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만 어느 수준 사이에서는 분명히 돈이 곧 행복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이러한 이원론적 입장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나는 좀 더 분명하죠. 돈이 행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국가별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은 행복지수가 가난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 낮게 나온다. 그 주된 이유는 사치품을 필수품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수품이라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재화라면은 사치품이라는 것은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한 그렇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끝이 없는 무한한 재화의 나열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치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나의 이야기를 다해서 명확한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 제목을 붙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6글자입니다. 이걸 정확히 잡아내시면 이 문제의 핵심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뭐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자신을 비교할 때 자기가 그 집단 A에 있고 집단 B에 있는데 집단 A는 상당히 잘 나가는 외고 학생들의 집단이고 집단 B는 저쪽 시골의 농촌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쪽에 집단 A에서 만약에 서울 소재 인서울대학을 갔다 그러면은 상당히 깊은 상처를 입고 동창회 안 나가겠지만 이쪽에서 만약에 서울 소재 대학에 갔다 그러면은 만족해서 펄펄 날아다닐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 박탈감의 개념을 얘기했고 이것은 자기 프레임과 심리적 기준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 이게 바로 해결 방안에서 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논거가 될 것입니다. 제시문 나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죠. 소득이 200배 늘어났는데 200배 줄겁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나다라의 핵심 내용을 보면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일정 수준까지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자본주의 사치품의 나열, 제시문 다는 상대적 박탈감라 한국인 행복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의 핵심 의도를 가지고 이제 답안이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돈과 행복의 관계를 기술하라. 돈은 생존의 부분에서 일정 수준, 바로 만족을 보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화폐의 팽창이 결코 행복의 팽창은 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자본주의, 급속한 자본주의 과정에서 느끼는 한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빈부격차에서 오는 자신의 현주소에 대한 소외감이 될 것이다. 우리와 비교하지 아프리카인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월등한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웃집의 BMW를 보는 순간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욕망을 자극하는 사치품, 무한소비의 나열이라는 자본주의의 생산, 소비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맺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바로 개인의식의 문제, 그리고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돈과 행복의 관계에 있어서는 생존을 위한 일정 수준까지는 돈이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곧바로 만족과 즉각적인 비례 관계를 보이지만 어느 수준부터 그 한계 효용이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고 화폐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는 제시문 라 부분에서 확인이 된다. 왜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인가? 바로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고, 이런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또 한국인이 느끼는 불투명성, 경제에 있어서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이라는 이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해결 방안에서 쓸거리가 풍부해질 것입니다. 사회제도가 불투명하고 경쟁체제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부분과 함께 다음에 사치품의 나열이라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 제도에서 오는 자신의 소외감, 그리고 현실의 위치, 자신의 위치에서 오는 이런 소외감이 행복지수를 낮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개인의 의식 차원에 있어서 스스로 노력하고 추구하지만 현실에 만족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회 또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박탈감을 막아줄 수 있는 보다 공정한 경쟁장치,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장치, 그들이 어떻게 같은 출발선상에서 줄을 섬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사회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런 정도의 서술이 바로 문항 2번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고, 역시 후반부 서술은 보다 자유롭되 설득력 있는 방안의 제시, 이것이 서울여대 답안 전개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